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 향년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요. 당대를 풍미하고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배우 신성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81세 일기로 배우 신성일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지난해 6월에 이 폐암 3기 판정을 받긴 했지만 지난달만 해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면서 이번 소식이 조금 더 갑작스럽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장호 감독과 소확행이라는 영화도 곧 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상황이라 더 그런데요. 네. 폐암으로 이제 별세를 하셨고 이제 81세입니다. 지난달 부산영화제 참석했을 때만 하더라도 병마를 잘 이겨내고 있을 거라고 영화인들이 짐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폐암 3기라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결국은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네. 신성일 씨에 대한 추모가 영화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1시부터는 조문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 신성일 배우에 대한 어떤 헌신을 기리는 의미가 되겠고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조금 전 1시부터 조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배우 신성일 씨 하면은 그야말로 6, 70년대 한국 영화의 최고 스타로 이렇게 군림을 했었는데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른 신성일이란 배우는 좀 어떤 분이었는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한국의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영원한 미남 배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1957년 신상훈 감독이 신필름 배우 모집이라는 오디션을 했고요. 이제 거기에 합격을 하면서 신상훈 감독이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뉴스타 넘버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성일이라는 예명을 지어줬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신성일로 활동을 해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신성일 하면은 영원한 한국의 스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워낙 잘생긴 외모라고 한다면 제임스 딘, 알랭 델론과 변주어서 부족한 게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신상호 감독 그리고 김승호 주연의 영화 로맨스 빠빠에서 이제 둘째 아들로 영화계 데뷔를 한 이후에 아시다시피 맨발의 청춘, 별들의 고향, 겨울 여자 같은 한국 영화사에서도 꼭 짚어야 되는 영화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작품들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아주 독보적인 스타 말 그대로 별의 자리에 언제나 머물렀던 그런 분입니다. 출연 작품 편수를 보자면요.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출연 영화만 524편, 그리고 감독한 영화는 4편, 제작한 영화는 6편, 기획한 영화는 1편 등 신성일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500편이 넘는 다작의 필모그래피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즘 20, 30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신성일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몰라도 다 이 이름 세 글자는 들어봤잖아요. 당시의 이미지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964년 맨발의 청춘으로 이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일테면은 청춘적 이미지, 반항적 이미지로 1950년대, 60년대에 명실상부한 청춘 스타로 등극을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1963년에만 영화가 21편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1964년에 바로 이 맨발의 청춘을 찍었는데 그 해에 32편, 1965년에는 34편, 66년에는 46편.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50편에 가까운 영화에 출연했다라는 게 단순히 신성일 배우가 인기가 많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대중들이 그를 원했다라는 건 이런 편수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언제나 좀 반항적인 청춘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반항적인 주인공 역할을 한 그는 좀 청춘 스타의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배우 신성일하면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엄앵린 씨와의 결혼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당시에도 굉장히 큰 화제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자료 영상을 좀 봤던 기억이 한두 번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자료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세계의 결혼 뉴스밖에 없는 게 엄앵란 씨의 드레스가 어쨌다 이런 말도 있지만 4,000명, 그 당시 4,000명이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운집을 했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이 신성일 씨, 엄앵란 씨가 이제 첫 작품에서 만났습니다. 로맨스 빠빠 이후로 만나서 그들이 이제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이
분이 실제 어떤 커플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화제가 되었고 어떤 점에서는 신성일 씨, 엄영라 씨가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60년대가 한국 영화의 가장 황금기와도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혼이 더 화제가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주연 작품만 500여 편에 달합니다. 이 중에 지금까지도 좀 회자되고 있는 작품들 어떤 것들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맨발의 청춘이라는 작품이 그 신성일 씨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언급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음악을 들어도 기억이 나는 1966년의 초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추라는 작품은 한번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1967년에 김승호 원작 무진기행을 영화화했던 안개 역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고요. 1974년 새로운 신세대들의 어떤 출연을 알렸던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연을 맡았고 1977년 장미 씨를 한국 영화계의 아주 스타로 만들어진 겨울 여자에도 신성일 씨가 주요 배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영화의 한 시대를 신성일 씨가 함께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이제 아주 영화 사랑이 워낙에 아주 지극했기 때문에 영화배우 협회장 1979년에 맡았고요. 1994년에는 제작업 협동조합 부이사장도 맡으셨고 2002년에는 신사 나홍규 기념사업회 회장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도 역임하면서 출연만 한 게 아니라 한국영화 배우로서 한국 영화인으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했던 배우가 바로 신성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계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정계 입문해서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발자취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이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신성일 씨는 어떤 점에서는 정치인의 활동을 굉장히 원했긴 했지만 돌아보니 자신은 이제 영화인으로 기억 남고 싶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일종의 외도처럼 기억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그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점도 있지만 그 강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의 역할 그리고 그의 자리가 컸기 때문에 또 이런 정치적인 흔적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와 함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